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0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9,500달러, 이더리움 1,300달러 플러스고 리플 소폭 마이너스 제외하고는 전체 코인들 반등 좋습니다. 영국 트러스 총리 감세한 철회 발표를 하면서 미국 국채금리 하락하고 나스닥 반등에 비트코인도 따라서 상승을 했고요. 영국 감세안이 단기에 미국 주식하고 코인 가격 하락시켰던 메인 요인이었는데 영국 지도층에서는 빠르게 잘못된 점 인식을 하고 긴축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코인 시장 다소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국 저연대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넷플릭스, 테슬라 어닝 기대감에 10월 말까지는 시장 분위기 좋아 보일 듯 합니다. 숏포지션 잡기는 쉽지 않은 기간이 될 듯 하고요. 넷플릭스, 테슬라는 장중에 플러스 6% 이상 급등하면서 숏 커버링보다는 저점 매수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11월 2일 미국 금리 인상 75bp 예정이라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 올 수는 있지만 최근 같은 구간에서는 소액 정도는 투자해볼 만한 구간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주식 첫 개장은 영국 감세한 철폐로 인해서 시원하게 반등이 나왔고요. 2년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1.27%로 하락한 것만 봐도 영국 감세한 철폐가 긍정적인 영향 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1월하고 12월 75bp 두 번씩 금리 인상하며 4.5% 미국이 기준금리 되기 때문에 2년물 국채 수익률은 4.4%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영국 감세한 철폐로 국채 수익률 하락폭이 큰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영국발 금융위기 불안감 정도는 해소를 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장중에 플러스 7% 반등했는데 일론 머스크 다시 테슬라 고용 인원 늘린다고 발표를 하면서 테슬라 상승이 좋고요. 테슬라 올해 12월부터 세미트럭 양산 시작해서 추가 채용 필요한 거고 주가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85달러, 나스닥은 플러스 3.4%로 매우 긍정적인 수치다 볼 수 있죠. 지난주 다시 하락하면서 개미들 털고 이번에 세력들 본격 진입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중요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린 1980년대 석유 파동 때처럼 여기 두 번째 반등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QQQ로 보았을 때는 280달러 라인까지 상승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승 이후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 압박이나 고금리로 인한 글로벌 약한 고리 붕괴로 인해서 추가 하락이 또 올 수 있다 생각을 해두셔야 되고요. 마지막 저점은 내년 2월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2월이 미국 중간선거 있고 12월은 산타랠리 나오는 달이라서 올해 12월 코로나 극복 이후 처음 맞이하는 연말이라서 연말 행사 많고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볼 수 있죠. 내년 1월은 미국 4분기 빅테크 어닝이 있기 때문에 살짝 반등 오고 내년 2월 정도는 되어서나 마지막 바닥을 찍고 미국 금리 인상 25bp 마지막으로 한 다음에 찐 반등 나올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나스닥이 1980년대 하락 이후 반등 왔던 것처럼 움직이며 2만 달러 이상 재반등은 나올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내년 2월이 가장 큰 리스크다 생각을 해두시고요. 영국 감세한 철에 빅테크 어닝 전후로 비트코인 상승은 했지만 채굴자들 지갑 움직임 보면 조금씩 비트코인 상승할 때마다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채굴자들이 7, 8월 여기처럼 반등 올 때마다 매도보다는 매집을 해줘야지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 가능한데 최근 구간에서는 채굴자들 저점에서 매수하고 반등 오면 매도하는 비트코인 추가 하락 정도만 방어한다 볼 수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최신 분석에서는 플렉탈 관점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120달러까지 폭락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플렉탈의 의미는 이전에도 있었던 과거 차트와 비슷하게 이후에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는 겁니다. 2018년 11월 비트코인 6,000달러에서 3,000달러 폭락 오기 전 여기 서포트 지지라인이 있었지만 하락 추세에서 위로 결국에는 상승 못하고 하락이 크게 났습니다. 이때가 코인 완전 최저점이었죠. 비트코인 3,000달러 여기 저점에서 비트코인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 작년 12월 비트코인 69,000달러 상승을 했으니까 23배 수익을 얻었었고요. 1,000만원 투자하면 2억 3천으로 수익률 컸고 1억 투자하면 23억으로 수익률이 극대화된 구간이었죠. 이런 구간을 코인 텔레그래프에서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나온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죠. 채굴업자 세력들이 얼마나 더 저점 매수하면서 버틸 것이냐가 관건이긴 하겠지만 미국 펀드 아크K부터 위험 자산들은 2010년 4월 코로나 폭락 올 때 가격까지 하락을 했었죠. 비트코인은 당시에 4,000달러 분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인데 반해서 19,000달러
상당히 잘 버티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나스닥 따라서 반등은 하겠지만 아직까지 하락 추세선 위에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라인 돌파하고 반등 올지가 관건인데 넷플릭스 어닝 비트하고 주가가 반등 크게 오면 충분히 돌파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비트코인 99일선이 22,000달러에 위치해 있는데 미국 기업들 실적에 따라서 여기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99일선 넘어서 추가 상승하기에는 12월 2일 미국 75bp 금리 인상 압박이 매우 크고요. 그러면서 김치 프리미엄 김프는 약간 마이너스로 업비트 내 거래량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업비트도 바이낸스처럼 스스로 제로 정책 실시할 만한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죠. 업비트 최근 거래되는 코인들 보면 폴리메스 플러스 27%, 위믹스, 폴리곤, 코스모스 플러스 6% 수익률이 괜찮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거래량은 폴리메스, 리플, 위믹스 제외하고는 1000억 밑으로 계속해서 거래량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만 달러 아래 장기로 행보하고 단타 개인 투자자들 줄어들면서 최근에 시장은 장기 홀더들 위주로 코인 시장 거래가 되고 있고요. 2018년 하반기하고 비슷하게 거래량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는데 이후에 김치 프리미엄 마이너스 나오고 거래량 또 여기에서 절반 더 하락이 하면 진정한 바닥이 나온다 볼 수 있습니다. 코인은 주식하고 다르게 성장성 높은 코인이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가총액 작은 코인들은 새로운 자금이 안 들어오면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요. 때문에 코인을 장기로 홀딩 하신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정도에만 투자를 하셔야지 시가총액 작은 작코인들 투자하셔서 몇 년 뒤 돌아오면 수익률이 상승하기보다는 업비트에서 작코인들 사라져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근본 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자금은 미국 주식 우량주에 분산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더리움 클래식 보면 시가총액 작은 코인들 움직임 알 수가 있죠. 2021년 5월처럼 비트코인 고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없을 때 6월 비트코인 폭락 오기 직전 이더리움 클래식 크게 상승을 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메인 코인들 먼저 상승하고 그 다음 알트코인들 움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크게 반등 오고 난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시가총액 작은 알트코인들 들어가도 절대 늦지가 않습니다. 당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비트코인 많이 상승한다고 2배, 3배 기대하고 비트코인 매수를 했는데 큰 상승보다는 3%, 5% 이렇게 오르니까 시가총액 작은 코인으로 몰려가면서 가격을 폭등시켰다 볼 수 있는 거죠. 이더리움 클래식은 플러스 3% 최근에 살짝 반등은 왔는데 여전히 하락 추세 라인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처럼 살짝 반등은 오지만 계속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을 듯 하고요. 12월 2일 금리 인상하면 비트코인은 그나마 버틴다고 해도 알트코인은 전체적인 코인 시장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0월 2주차 최신 기관들 코인 매매 현황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관들 비트코인 지난주에 8.8밀리언 매수를 했고 5주 연속 비트코인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19,00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비트코인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 19,000달러 이하에서 매수해서 다시 19,000달러 이상 상승을 하면 매도하는 투자가 최근에는 매우 많다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11월 18,000달러 아래로 폭락 오더라도 나스닥이 반등 오면 충분히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트코인은 이더리움부터 해서 기관들 추가 매수는 없고요. 특히 이더리움 보면 오히려 매도량이 많습니다. 지난주 3.9밀리언 매도했고 올해 한 해 동안 368밀리언어치 이더리움 매도를 했고요. 알트코인 중에 트론 0.1밀리언 매수는 했지만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고요. 리플에다 솔라나도 추가 매수는 여전히 없는 상태다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위주로 기관들이 계속해서 비중을 늘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나마 코인 시장 긍정적인 점은 마스터카드가 암호화폐 거래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팍소스라고 하는데 코인하고 마스터카드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마스터카드사에서 투자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반 투자자들 코인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거래소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번 코인 대세 하락장에서 루나코인, 셀시우스, 코인 금융사들 리스크가 컸고 오히려 2019년 이전처럼 거래소가 해킹되는 이슈는 없었고요. 대신에 바이낸스가 1등 거래소인데 상장되지 않고 거래소 위치나 직원들 정보가 오픈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 거래소 통해서 코인 투자하는 불안감이 높다고 합니다. 마스터카드 설문조사에서 고객들이 코인에 대한 관점은 이전보다 긍정적이지만 거래소와 루나코인 같은 작코인들에게는 불안감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때문에 마스터카드나 은행에서 코인 투자를 대행하거나 보관 업무를 해주면 안심하고 거액을 투자할 수 있다고 서베이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바이낸스 존재는 하지만 CEO가 창펑차오인 것 제외하고는 바이낸스 거래소에 대해서 알려진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거기에 로이터 통신도 창펑차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바이낸스가 투명하지 않다고 언급을 했고요.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세력이 거래소인데
미국에서는 제대로 된 플랫폼 만들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바이낸스보다는 상장되고 정보 공개되어 있는 코인베이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